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키알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인프라 중에서 전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은 국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라오스는 아직 열악한 수준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현재 라오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라오스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수력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2000년 이후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 보급률이 3배 이상 커져서 현재 전체 가구의 95%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요금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월 소득이 약 200달러에서 15%를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측면에서 라오스는 수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의 상당 부분을 태국, 베트남 등 인접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력 수출로 약 18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송전 인프라는 북부, 중부, 남부의 3개 주요 송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 연결은 제한적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단 말이죠. 또한 전력망이 닿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디젤 발전이나 소규모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이 라오스의 저렴한 전기 요금을 찾아서 이쪽으로 몰려들어서 가상화폐 채굴이 전국 전력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송전망은 크게 세 지역,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지고 송전선이 이렇게 115kV, 230kV, 500kV급 송전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 지역이 완전히 연결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태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와 직접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국내 전력망보다 수출용 손정망이 더 잘 구축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기는 생산이 많이 되는데 수출은 잘하는데 실제 라오스 이렇게 전기를 송전하는 게 라오스는 인프라가 아직 열악하다, 라오스 국내는 열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전망 구축하려면 고압 송전선 및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막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500kV 송전망 1km 건설 비용이 약 100만에서 150만 달러가 들죠. 그리고 라오스는 산악지방이 많아서 송전선 건설이 쉽지가 않은 그런 자연적, 지형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긴 송전선이 필요하지만 정부 재정 부족으로 해서 국가 전역을 잇는 송전망 구축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도시 지역, 이를테면 비엔티아나 루앙프라방 이런 도시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전압이 균일하지 않죠. 변동이 심하니까 정전이 가끔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제품이 이런 불안전한 전압 때문에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예를 들면 노트북은 당연히 없죠. 왜냐면 그 배터리 그 중간에 배터리 있잖아요. 그 충전할 때 보면 선에 그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데스크탑이 전기가 갑자기 돌다가 끊겨버리니까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말고 농촌 및 외곽 지역에는 아직 전력망이 도달하지 않는 지역이 많다. 디젤 발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수력 발전, 그래서 특히 메콩강 따라 위치한 일부 마을은 야간에만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전력 공급은 잘 되는데 전력을 잘 못 보내준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기를 라오스는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그러니까 이 나라 둘러싸고 있는 5개 나라의 전력을 다 이제 하는데 이제 태국에 사실은 전력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
220kV는 또 베트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력 손실률이 높은 게 제일 큰 문제죠. 전력을 만을 보내면 나눠주는 게 많이 안 된다는 거죠. 장거리 송전할 때는 손실률이 높아지는 문제도 많고, 결국은 결국 인프라의 문제라는 거죠. 설비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은 처음에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지 보수가 중요한데, 이 유지 보수가 또 잘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자연재해 이런 데 있으면 빨리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 정부가 이런 인프라도 개선을 하고, 수력 발전소이 물론 친환경 발전이긴 하지만 여기도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죠. 이 나라가 노력하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한국 같은 나라들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좋게 말하면 협력을 한다는 건데 결국은 도움을 받는 거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라오스는 일단은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 보급률은 굉장히 높다. 대신에 송전하는 시스템은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국민들 소득 대비 전기 요금이 부담이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잘 보급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보급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이 부족하니까 국제개발금융기관이나 해외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데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중국의 국유기업 국가전력망 공사를 도움을 받아서 전력망을 확대하고 현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선진국들 어디죠? 한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한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인프라들도 구축을 시도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외국이나 이런 데 대출에 의존을 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그죠?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빌리니까 또 부채 이런 문제, 돈이 기본적으로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정부가 자금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도움과 지원과 원조와 또 빚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라오스 전기 사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생산은 많이 되나 송전이 좀 열악하고, 그리고 외국의 자본들을 좀 많이 이렇게 끌어들여서 전기에 대한 인프라를 조금 더 잘 구성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키아르였습니다.